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가장 위험하고 또 가장 잘 모르는 그런 생석회 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농가마다 하얀 생석회가 안 뿌려진 농가가 없습니다만은 과연 그렇게 남아 있는 그 하얀 그 석회 가루가 소독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많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생석회 소독 원리를 보면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생석회 자체 아주 자극이 심합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어떤 소독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소독력이 아주 약합니다. 이 생석회는 반드시 물과 반응을 해야만이 200도 이상의 고열을 발생시킴으로 해서 소독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열로 하는 소독이죠. 열로. 아주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물과 만난 생석회는 소석회로 변하면서 강알칼리로 유지가 되면서 강알칼리는 소독 효과가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석회는 pH 12 이상의 강알칼리를 나타내므로 해서 소독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행히 구제역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pH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pH 6에서 9 사이에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pH 6 밑으로 유지하거나 pH를 9 이상으로 유지해버리면은, 즉 산성으로 유도하거나 알칼리로 유도해버리면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는 소독약은 주로 구연산 제제, 즉 산성 제제를 쓰고, 그러면서 강알칼리 작용으로서는 우리가 생석회를 도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생석회와 물은 반드시 만나야만이 발열 반응을 인해서 고열을 발생해서 소독 효과를 한번 나타내고, 그 다음에 소석회로 변해서 강알칼리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소독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외부적인 다른 요인이 없다면은 이 소석회 상태에서 약 9개월 정도까지 소독 효과가 있더라, 즉 pH가 계속 높아져 있더라라고 이제 뭐 증명된 그런 실험을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석회도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만나면은 그냥 탄산칼슘과 물로 분해가 돼서 아무런 소독 효과도 없고 아무런 자극도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소석회와 탄산칼슘 색깔은 다 하얗게 해서 농장 주변에 뿌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 상태가 소석회인지, 아직까지 소독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소석회 상태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소독 효과가 없는 탄산칼슘으로 남아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소석회 상태로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가 온다 또는 눈이 왔다,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은 전혀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즉시 다시 생석회를 살포를 해야 되죠. 이런 원리로, 즉 고열과 강알칼리로 소독을 하는 것이 생석회의 소독입니다. 그러면서 뭐 평당 약 1kg, 요즘 평을 잘 안 쓰니까 제곱미터당 약 300에서 400g 정도를 뿌려주는 그 정도의 그 농도와 물에 타서 할 때는 5% 생석회 유제액을 만들어서 살포를 하게 됩니다. 즉 물 100에 생석회 5, 즉 뭐 100리터에 5kg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때 역시 상당한 열이 나기 때문에 용기 선택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제액을 만들 때는 물에 생석회를 조금씩 넣어야 된다. 생석회에 물을 넣으면 안 된다. 유제액 만들어서 할 때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 농가 단위에서는 이제 유제액을 만들어서 살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가 안쪽에, 농가 축사 내부 뭐 이런 쪽에. 하지만 뭐 그냥
농가 바깥쪽 또는 도로 쪽 이런 쪽에서는 유잭을 만들어서 뿌리는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석회는 마른 상태에서는 소독 효과가 낮다. 또 사람이나 가축의 눈에 들어가면은 실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나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분말 상태로 뿌리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우리는 주로 이런 데 많이 지금 뿌리고 있죠. 2000년도 구제역 발생하고 나서 그때 생석회 소독을 한다고 도로에 생석회를 뿌려놨는데 어린 아이가 그 위를 걷다가 넘어져서 생석회가 눈에 닿았어요. 그래서 실명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석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과 접촉하면 200도 정도의 고열 그리고 강알칼리성 이걸로 소독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이 엄청나게 사실은 360 얼마까지 열이 납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생석회에 물을 뿌리면은 주위에 어떤 가연성 물질, 볏짚이라든지 인화성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발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생석회 소독을 실시한 장소에 이제 생석회 소독을 실시했다면은 거기는 소석회로 되어서 강알칼리로 남아 있겠죠. 그런데 그 위에 산성 제제로 다시 소독약을 뿌리는 그런 그 현장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밑에 있는 강알칼리와 현재 뿌리고 있는 산성 제제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서로 중화되어서 소독력이 상실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생석회 소독을 한 곳에서는 산성 제제를 뿌리지 말고 알칼리성 제제를 뿌리면은 괜찮겠습니다만은 알칼리성 제제는 뿌릴 만한 게 이제 별로 사실 종류가 몇 종류 되지 않습니다. 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생석회 소독을 했다면은 이 자체만 그냥 믿고 그 수시로 생석회 소독만 계속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이런 많은 안내 리우렛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석회는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해서 이런 리우렛이 있는데 크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소독용 생석회 사용 요령. 그래서 생석회 소독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뿌린 후 생석회를 살포하면 1차적으로 물과 생석회가 열 반응, 즉 고열을 일으켜서 병원체를 사멸시킨다. 평균 온도가 200도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실험실에서 해보면 350, 60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열 반응이 일어난 후에는 생석회가 소석회로 변해서 강알칼리, 즉 pH 11에서 12 정도의 작용이 있어서 그 강알칼리로서의 소독 효과를 나타낸다. 이것이 생석회의 소독 효과죠. 자, 공통상으로 보면은 땅바닥에 소량의 물을 골고루 뿌린 후에 생석회를 충분히 살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생석회 존을 만든다면은 차량 한 바퀴가 다 완전히 굴러갈 정도의 넓이, 그 정도의 넓이로 살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퀴당 약 30kg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생석회는 알칼리성이므로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약을 뿌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뿌리게 되면은 서로 알칼리, 산성 중화되어서 소독 효과가 없어진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통제, 초소, 여러분들은 조금 관계가 떨어지지만은 이런 쪽에서는 도로죠. 도로니까는 좀 날리지 않도록, 도로의 사용 시 생석회가 날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농가에서도 농장 진입로 등 땅바닥에만 사용해야 되는데 최소한 일주일 간격으로 살포해야 되고, 비나 눈이 온 후에는 다시 살포를 해야 된다. 자, 주의사항, 겨울철에 사용이 용이하지만은 바람이 불 때는 눈, 피부에 접촉돼서 사고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 하여튼 살포를 하고 나면은 바람을 등지고 살포를 하더라도 엄청나게 눈도 따갑고 그렇습니다. 아주 목도 따갑고 눈도 따갑고, 그래서 개인 보호 장구를 완전히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소독용으로 뿌릴 때나 살처분 장소 등의 다량으로 뿌릴 때도 마찬가지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독면, 그다음에 밀폐 안경, 고글 이런 것들도 일반 그게 아니고 좀 전문가용으로, 그냥 마스크 정도는 되지가 않고 조금 전문가용으로 구입해서 착용을 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만약에 눈에 들어갔을 때 아주 심각합니다. 즉시 흐르는 수돗물, 충분한 흐르는 수돗물이나 식염수로 눈을 씻은 후에 병원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스케는 과리병을 사용해라 했는데 보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관할 때 수분과 접촉할 경우에 열이 많이 나니까 화재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관할 때 수분과의 접촉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구제역 터지고 생스케 소독하고 할 때 어떤 농가에서 이것 때문에 불이 났다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발화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역시나 불이 붙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볏짚 놓고 생스케 놓고 여기다가 호수로 물을 부었더니 이제 발화가 되는 것이죠. 또 뉴스에 2009년도에 생석회 발열 반응으로 인한 불이 추정되는 그런 화재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보급 생석회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자, 이 대형 트럭에서 이 뒤에 싣고 있는 것이 생석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이 비를 맞아서 빗물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이 차 위에 있는 생석회가 발화가 되었습니다. 또 생석회 쌓아놓은 곳에 생석회 이 포대가 찢어져서 그쪽으로 물이 스며드는 바람에, 빗물이 스며드는 바람에 발화가 되는, 화재가 생기는 이제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주 생석회는 물과 상극이기 때문에 보관을 수분이 없이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생석회 살포의 그 잘못된 예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생석회 소독해서 검색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검색을 해보면 아주 많은 그런 사진들이 나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그냥 대충 보면은 하얀 생석회 그냥 뿌리고 있는 장면, 아, 생석회 소독이구나. 근데 자세히 보면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분은 단지 면장갑 하나만 끼고 있고 삽으로 생석회를 붓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나 고글 같은 거는 안경은 끼신 것 같은데 보호 장구가 아주 미약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물을 뿌리고 해야 되는데 이 바닥에 물이 뿌려져 있는지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자, 열심히 생석회를 뿌리고 있습니다. 역시 바닥에 물기는 없어 보입니다. 보호 장구도 조금 미약한 편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뒤에 방역 차량이 따라오면서 소독을 하고 있죠. 이 소독약은 대부분이 산성 소독제입니다. 그럼 벌써 아까 하지 말라는 거기에 벌써 해당이 되죠. 근데 아직 얘가 소속교로 변하지도 않았을 거고 참 애매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몇 장의 사진들이 바닥에 물을 뿌리고 생석회를 붓는 이런 그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좀 사진만 멋있게 나오죠. 여기도 바닥에 물기는 없습니다. 마스크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나중에 고통스럽게 됩니다. 게다가 여기는 차량 저류 소독조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가 그 소석회로 되면서 강알칼리로 되겠죠. 근데 알칼리는 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도조차 알칼리성 소독제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분명히 산성 제제를 쓸 것인데 바로 넘어오면서 바퀴로 묻어 나오면서 여기가 중화가 돼 버리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뿌리나 마나
괜히 사람들만 고생시키는 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역시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약간의 물기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좀 더 보호 장구를 좀 갖췄으면 싶고, 이런 빈 곳이 좀 없게끔 제곱미터당 가로 세로 1m 제곱미터당 약 300에서 400g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 효과적인 소독이 될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 하얀 게 무슨 소독약 거품인지 뭐 생석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광역 방제기로 하게 되는 것도 대부분이 산성 소독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이 많이 다니면서 소독을 하는데 만약에 농가에 이런 길에 생석계가 쭉 깔려 있는 곳에서는 사실상 산성 소독제로 소독을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생석계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에다가 뿌리는 것 같죠. 그런데 차량 바퀴 하나도 안 되는, 차량 바퀴가 쭉 한 바퀴 굴러서 갈 수 있는 좀 넓은 면적으로 뿌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아주 좁게 지금 무슨 턱을 만들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 지금 물기도 전혀 없습니다. 마스크도 전혀 안 끼고 있고 고글도 전혀 안 끼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쪽에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조금 개선을 시킨다면은 훨씬 좋은 그런, 어차피 고생스럽게 소독을 하는데 그래도 원리를 알고 제대로만 한다면은 그 고생이 헛되지 않고 훨씬 좋은 소독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량 내부도 이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경우 원래는 농가에 가면은 축산 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려서는 안 됩니다. 방역에 상당히 지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내리지 않은 채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있더라도 차량 내부를 좀 소독을 해야 되겠죠. 이때는 산성제를 쓴다든지 또는 이제 복합 염류제 또는 뭐 알코올 같은 걸로 사용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차량에 사람이 없다면은 또 뭐 같은 소독제를 해서 좀 광범위하게 넓게 소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거점 소독 시설들을 또 이용하게 될 텐데 뭐 이제 지금은 이제 체계가 좀 잘 잡혀서 이 안에서는 뭐 잘 소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합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보면은 소독약품 안전 사용 수칙. 자, 사용 설명서 충분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의 사항 또는 유효, 농도 몇 배로 희석해라. 대상물이 무거우실 때는 몇 배로 희석해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죠. 그리고 성분이 서로 다른 소독약과는 혼합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또 이것 뿌리고 동시에 저것 뿌리고 동시에 병행하지도 말라. 그냥 단순하게 단일 제제 하나만 가지고 소독을 해도 충분한 효과를 나타낸다. 희석 배수 아주 중요한, 소독에서의 어떤 생명처럼 희석 배수를 잘 지켜라. 그리고 소독약에 사람이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보호 장구를 다 갖춰야 되고, 노출이 되었다면 즉시 샤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액은 상당히 피부 자극이 심한 그런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써야 되고, 차량 소독 시 창문을 완전히 닫고, 외부에서 물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세차를 할 때도 문은 당연히 이제 닫게 되겠죠. 그래도 혹시나 또 소독약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점검을 하시고, 차량 내부도 발판, 운전대, 좌석 이런 오염 가능한 부분들은 소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독약을 살펴하면서 이에 따른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잘 조심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을 깊이 안 했던 부분들, 조금의 오차를 가질 수 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짚어가면서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 방역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